예,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마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강의라기보다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기 위한 어떤 영상이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미국 증시가 얼마 전에 제가 개인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의 하락세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전의 하락세에서는 올라와주는 힘이 달랐어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올라오는 힘이 다르다라는 건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워 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주워 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주력 매수자들이, 그러니까 주된 매수자들이 완전 이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치가 절하됐다라고 해서 주식을 주워 담는 거죠. 그 모습이 차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원래 가격대로 돌아오는. 자, 그 다음 하락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하락폭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에 하락했던 가격으로 돌아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뭐 소파동, 이제 소하락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후로 빠지는 그림을 또 봐야겠죠. 여긴 다르죠. 뭐가 다른가? 빠지고 나서 올라와주는 그림이 여기서 나와주던가 해야 되는데 개파락했잖아요. 나와주던가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 때려 맞았습니다. 이때 느낄 수 있는 거 끝났다라는 걸 1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빠질 거면은 한 번에 빠졌어야 되는데 반등에서 분명 주워 담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워 담은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서 주워 담은 사람들을 박살내버리면서 나왔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야, 이거 좀 센데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았어요. 자, 반등에 힘이 나왔지만 이전에 여기 주워 담은 사람 많을 거라고 했죠. 제가 여기 부분에서 이전에 그 반복적인 어떤 패턴 때문에. 근데 그거를 뚫지 못하고 저항에서 부딪히고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반등은 나오지만 결국 이전의 가격을 탈환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거든요. 이 차트가 회복하려면.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제가 또 시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제 매수했던, 기존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은 생각만 할 겁니다. 분명히 뭐 수익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손해본 거 원금만 와라. 아니면 원금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2%에 손절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2%에 손절하자라는 사람은 그나마 좀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차트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의 하락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의 하락은 더 빠졌죠. 지금의 하락은 가격을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들만 줄 서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는 굉장한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또 근거는 뭐냐면 흐름상 많이 올랐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무거운 미국 주식들이, 이 무거운 시총을 자랑하는 미국의 주식들이 요만큼 올라서 2배 가까이, 여기서부터 찍으면 2배 오른 다음에 박살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 여기서 빠지면 일단 뭐 그래도 매수가 그동안 들어왔던 힘이 있으니까 지금 정도에서 한번 좀 보합이 나와줄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여기쯤에서 더 빠지면 뭐 여기쯤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근데 뭐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우리 시장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빠졌다라는 거, 이거는 충분히 과열이 돼서 순리대로 매도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금융이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줘야 올라오는 겁니다. 돈이 무한대로 계속 들어오면은 그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게 맞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누가 계속 사주는데. 근데 돈이라는 거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투자 대상이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증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이 비싼 가격에서 누가 사줄까? 그리고 금리까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뭐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식의 가치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점이. 한국 증시 얘기로 넘어와 보죠. 자, 한국 증시에 대한 설명을 또 했던 말이지만 또 한번 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대북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전에 또 얘기했던 거지만 대북주만이 지금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대북주가 반대로 아니면 한국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단정지어도 돼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시가 과열이 됐으니까 박살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제 저의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600포인트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되고 만약 지금 시점에서 박살나면 6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나? 뭐 대단한 분석인가? 아니에요. 그냥 과열됐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300일선과 이격도가 너무 뛰었다. 이거는 코스닥은요. 이렇게 과열될 수가 없어요. 코스닥은. 될 수가 없는 거라기보다 이렇게 과열이 되면 박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없다라 얘기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시총 자금들이 300일선과의 각도를 너무 많이 띄우면서 올라갔다라는 건 이거는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정말 투기 세력, 단타 세력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주식한 사람들은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아마 이번에 다 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식 너무 쉬웠거든요. 솔직히. 아실 겁니다. 이때 주식 너무 쉬워갖고 수익이 난 다음에 아마 이제 투자 금액이 더 늘리거든요. 수익 난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때려받고 이제 대북주에 올인했을 가능성도 있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 박살났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 똑같거든요. 부동산이나 뭐 저거나 뭐 이거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장이 박살나는데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왜 선방할 수 있었는지. 왜? 이미 우리는 한번 두들겨 맞고 먼저 매 맞았거든요. 먼저 매를 맞았어요. 먼저. 이유 없이 흘러내렸죠? 예, 그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여기서 수익 본 애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글로벌 증시 안 좋아지고 금리 인상 예정돼 있고 한국 기업들 경쟁력 잃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쩜 먼저 정보가 돌았겠죠. 먼저 빠진 겁니다. 빠질 만큼 빠졌던 그런 모든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증시 박살나는데 우리나라 증시 멀쩡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미국 증시 박살나니까 같이 박살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박살날 때 왜 같이 박살 안 날까요? 이미 빠질 만큼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건 개별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랄까, 그래도 매출 내고 있고 그래도 수익 내고 있는 회사인데 주식이 0원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잘 나고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주식이 뭐 3,000원짜리가 뭐 500원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 원래 그 가치라는 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럼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분석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한번 제가 자료를 모아서 그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갖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방어를 할 수 있는 건 자금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작용이 될까? 여러분 지금 주식 하고 싶으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식 안 하고 싶죠? 그죠? 주식을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돈을 빼고 싶죠? 그럼 지금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좀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 심리 때문에. 근데 옆으로 가는 건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옆으로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나리오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옆으로 가겠지만 옆으로만 가면 절대 안 돼요. 주식은 옆으로만 가면 절대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그전 박스권까지 지금부터라도 찍어주는 그림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베스트 그림이고 이미 한번 빠졌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근데 옆으로만 가다가는 이제 흘러내릴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로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상승권으로 이평선 탈환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이제 심리가 이렇게 돼요. 다른 외국 자금들이 다 빠지잖아요. 지금 불안해서. 빠지면은 다른 투자 대상을 찾게 됩니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시다가 주식을 때려치지 않잖아요. 완전 망해갖고 주식을 할 수 없는 정도면 몰라도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투자 대상을 또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던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 하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 그림이 나오면, 만약에 상승 그림이 나와서 차트가 만들어지면 한국 시장은 방어하고 있네 하면서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상승은 가능합니다. 단기 상승은. 근데 여기서조차도 한국 증시도 이제 별 볼 일 없이 옆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 지금 차트 박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복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제 단순 반등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요거까지만 나오는 거고, 이게 막 갑자기 회복돼서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가 옆으로만 계속 간다. 어쨌든 보합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옆으로만 가기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다가 이제 그 미국 반등장 할 때 뭐 살짝 좀 올랐다가 같이 떨어질 때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쳐줘야 돼요. 주식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가 줘야 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알 거예요. 이거 이제 세력들도 그 이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뭐 올리던가 어떻게 모습을 주던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고, 여러분들이 만약 좀 불안하다 그러다 싶으면은 솔직히 주식을 안 하는 것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을 안 하시고 그냥 지금은 쉬시는 것도 나쁜 판단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우린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계속 돈을 회전시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투자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매매 중독, 그것도 좀 약간은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좀 돌아가는 것도 투자의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의 견해로는 지금 시점에서 횡보장으로 갈 것 같다. 불안하니까 매도 심리가 또 발생을 하고, 주식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 사람들 다 던지고 싶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횡보장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최선이지만 여기서 정말 좋은 그림은 당장 올라주는 거. 그러면은 다른 투자자들의 시선이 우리나라 증시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은 또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한번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때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미국 증시 박살나고 있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나갈 사람 다 나갔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다음에 이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자료를 조금만 준비해서, 제가 엄청 방대하게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준비해서 제가 아는 범위와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보다 잘 아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보다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투자 대안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가치 투자 위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가치 투자, 또 저평가 주식,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데,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 정도까지 차트가 망가졌다라는 건 이제 가치 투자나 또 뭐 이렇게 뭐랄까 저평가 주식을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지금 시점부터는. 왜냐하면 이렇게 망가진 주식 차트는 앞으로 더 망가지는 걸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증시가 살아나려면 이렇게 가파르게 꺾였잖아요. 가파르게 꺾였는데, 가파르게 꺾이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천천히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 또 그렇고 천천히 올라와 주면서 이 각도가 좀 세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떨어졌다가 뭐 한 바닥이나 좀 살짝 각도가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이제 뭐 대세 상승이나 그런 게 다시 오니까 그런 것들을 매수하고 뭐 노리고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 뒤로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단타로 전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타 매매 위주로 이제 제가 스타일을 바꾼 겁니다. 자, 이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약하자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뭐 셧다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얘기를 막 하긴 하지만 그냥 과열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과열된 거. 그리고 또 이제 테마주에 대한 동영상도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테마주에 대한 관점 같은 거. 그냥 과열되면 박살나는 게 주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저기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과열이 되면 박살나는 게 그냥 순리입니다. 순리. 자, 딴 거 한번 볼게요. 딴 거. 자, 니케이. 얘네도 300일선 이격도 뛸 때 박살나고 이격도 뛸 때 박살나고 지금 더 빠졌죠? 그게 끝난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박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아요. 항상 주식이라는 건 뭐 투자라는 건 이름을 갖다 붙이죠. 야, 지금 뭐 때문에 박살나?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어도 박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순리대로 얘도 이격도 엄청 뛸 때 그때부터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300일선은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 심리로 다 던지고 바닥이 다졌을 때 다시 주가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평가된 거를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잡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개미들은 투자 안 합니다. 그때 안 해요. 야, 주식 위험해. 그 옛날에 박살났어 하지 마.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되는 사람만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잘 하시려면. 그래서 지금은 순리대로 떨어지는 것 뿐이지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냥 우린 차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순리대로 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